사실은 방송 할까 말까 뭐 고민 계속 하다가 사실 저번에 이제 안 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때 좀 얘기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 이제 더 이상의 좀 나올 상황들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약간 예상치 못한 그 반응들이 나와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소송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스트레스의 몇백 배를 받습니다. 그 당사자는. 입장문이라는 거를 주고받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올 때마다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3, 4개월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본업 일도 잘 안 되고 힘들죠. 그런 내용이 오면 또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도 또 반박 자료를 또 보내야 돼요. 1년 정도 하면은 진이 다 빠집니다. 웬만한 멘탈이 강하신 분들도 1년 정도 되면 그냥 끝났으면 해요. 뭐 누가 이기던 간에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스트레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 7년 연습생 기간 안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옆에서 안 보신 분들은 상상도 안 될 거예요. 무조건 이제 3년 후에 데뷔한다, 뭐 5년 후에 데뷔한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있으면 그 시간이 힘들지가 않은데 계속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회사 사정, 다른 멤버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뭔가 데뷔를 하려다가 계속 좌절되면 10대, 20대 가장 빛을 발할 시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회 경험도 할 수 없고 계속 그냥 연습실에만 박혀서 연습만 하다가 데뷔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30대가 되면 회사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데뷔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나님은 진짜 돌아온 거를 너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진짜로 잘한 선택이고 뭐 잠깐 실수는 했지만 좀 많이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후에도 지금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나님의 선택은 본성에서 나온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제가 피나님이 아니니까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진짜 장담해요. 지금은 어트랙트에서 못 나가죠 이제. 예. 자동 이제 자동 평생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자동 계약이 되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전홍준 대표님 옆에서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고 5차 입장문 올라오고 나서 며칠 동안 이제 입장문이 안 올라오길래 이제 입장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사실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6차 입장문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7차 입장문이 또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제목에도 있지만 뇌피셜입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관계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추측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님이 그래도 불러주셔서 이 피프티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국감에 나가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사실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했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좀 이제 마무리 짓는 얘기는 좀 시간을 주실 줄 알고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못했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말씀드린 내용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사실 제가 얘기한 대로 표준계약서가 수정되진 않습니다. 예술인 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표준계약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 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나온 표준계약서를 작년부터 사실 준비가 시작됐었어요. 거의 1년 정도 됐고요. 문체부의 대중문화산업과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직원분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 저희 제작자들이 제시를 하면 이제 다시 예술인 분들한테 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이제 또 예술인 분들이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예술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또 저희가 또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그 반복을 지금 1년 정도 한 거예요. 사실은 7월 달에 나온 내용으로 이 정도면은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다. 뭐 이 정도로 가시죠. 그러고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래서 8월 달에 마무리해서 9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8월 달에 이 PPT 건이 터지면서 스톱이 된 거예요. 국감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반영되진 않고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숫자가 사실 다르잖아요. 제작자와 예술인 중에 예술인이 훨씬 많잖아요. 아무래도 예술인 분들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이 PPT 건으로 제작자의 의견도 조금은 반영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7월 달에 나왔던 것보단 조금은 더 수정이 돼서 가겠지만, 그렇게 제작자한테 막 무조건 유리하게 아니면 완전 대폭 수정이 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작자 어쨌든 대표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서 애매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은 사실은 아깝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예술인 분들이 좀 듣고서 좀 불편하셨을까봐 사실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조율하는 자리에 저도 가겠지만 많은 예술인 분들이나 또 협단체에서 또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불리한 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약간 수정되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45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하고, 어디서 뭔가 공연을 하고 출연료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45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하고, 정산받은 아티스트가 그 정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아니면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 받은 지 30일 이내에 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표준계약서에 시정조치 요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받은 돈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걸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2018년도 표준계약서에는 이게 뭔가 분산돼서 내용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제작자나 아티스트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이게 이제 내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산내역서를 요구할 시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거를 제작자나 아티스트 분들도 사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변호사들이 알아요. 변호사분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뭔가 가려고 하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면 이거를 변호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 소송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그냥 저 정산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그리고 14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안 보내주면 다시 한번 저번에 저 말씀드린 정산 내역서 혹시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바쁘니까 이거를 그냥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그리고서 그냥 넘기게 되면 이제 나중에 소송을 걸 때 정산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제공을 안 해줬다, 회사가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변호사분들은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정확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제작자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14일 이내에 이 정산내역서를 뭔가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산내역서가 또 틀려서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틀린 것 가지고도 사실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정산을 14일 이내에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회가 또 없으니까, 막 음방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보통 이제 3시, 4시에 생방을 하면 드라이 리허설을 한 8시, 그러니까 방송국에 한 8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헤어샵, 샵에 뭐 최소한 한 6시, 5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4시, 4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죠? 샵이랑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러면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가려면 매니저는 3시,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한 3시, 3시 반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이 매니저는. 그러면은 샵에 갔다가 방송국 드라이 리허설하고, 또 점심에 이제 카메라 리허설하고, 생방하고, 또 생방 끝나면은 그 다음날 또 음악 방송 있으면 의상 피팅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또 새로운 곡 하게 되면 또 안무 또 맞춰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고, 그러면은 10시,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하루 동안 쓰인 영수증이 있잖아요. 이 영수증을 다 정리를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돼요. 예. 뭐 누구랑 이게 몇 명이 먹었고, 어디서 먹은 거고, 누가 먹은 거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해야, 그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려면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에 엠카, 금요일에 뮤직뱅크, 토요일에 음악중심, 일요일에 인기가요, 이 4일을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더해지면 뭐 쇼챔, 뭐 SBS, MTV 뭐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일주일에 뭐 5일, 4일, 5일을 매일 이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수증을, 이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는 상황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요즘에 매니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영수증 정리 안 했다고 뭐라 한다? 바로 나가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팀에 여러 명의 매니저가 있고, 또 같이 회사 식구들이 움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정리가 좀 가능하지만, 이런 중소기획사에서 매니저 한 명 있고 뭐 이러면 이 14일 이내에 제공한다는 거는 거의 그냥 틀리게 잘못된 정산 내역서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소송 당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좀 보완점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문을 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입장문이 또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하고 그 이후로 6차, 7차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시작한 김에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그 저는 막 전기버스 3푸티 막 이것도 좀 놀리는 것 같고, 그냥 3인방, 3인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아마 3인방의 가족분들이 보실 거예요. 예. 뭐 라이브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이제 채널에 올라가고 나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입장문 1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아니라 사실 커뮤니티에 그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멤버들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다, 이거는 삼자 화법이다, 삼자다. 왜냐면 뭐 걸그룹 멤버, 뭐 그냥 멤버들이 어떤 3인칭 그 화법들로 쓴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계속 올라와서 뭐 이거는 멤버들이 쓰지 않았다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2차 입장문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저희들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한 거는, 이게 그 3인방 가족분들은, 어쨌든 그 관련된 분들은 모니터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갤러리나 이런 거 올라온 거를 다 보고 계시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5차까지 나오고 방송을 그때 이제 이 입장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더니 6차에서는 갑자기 화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 6차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 6차는 그러니까 딱 이제 다들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6차는 혼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거쳐도 이게 글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 어감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쓰시던 분이 쓰신 글을 어, 여성분, 예, 여성분이 수정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뭐 어머니가 그 3인방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모, 고모 아니면 외숙모 뭐 분이 될 수도 있겠죠. 여성분이 사실은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이 뭐랄까 그냥 이게 추측이지만 좀 연륜이 있습니다. 연륜이 있는 여성분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뉘앙스가. 제가 그때 이제 50대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라도 여성분한테 뭔가를 좀 수정이나 표현들을 좀 바꿔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차까지는 사실은 어떤 자세 자체도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5차까지는 약간 너네들은 틀려, 내 말이 맞아, 막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작성이 됐었는데 6차에서는 약간 어떤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뭔가 다 알겠는데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울부짖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6차가 나왔을 때 제가 이 3인방 측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6차를 수정해 주신 분은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이미 포기를 하고 있다.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쓴 거라서 수정해 준 사람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뭐 이미 이제 6차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입장문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입장문에서도 뭐 나왔지만 사실 폰트도 다 다르고 굉장히 뭐랄까 투박하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6차 같은 경우는 깔끔해요. 예, 깔끔하고 뭐 이 내용마다 띄어쓰기 하는 것도 굉장히 가독성 있게 딱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여성분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7차가 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7차는 이제 그 전홍준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항고가 기각이 된 후에 이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분들도 다 눈치를 채긴 하셨겠지만, 이거는 변호사가 내용은 작성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입장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변호사분들이 이 입장문 1차부터 5차까지 6차까지 입장문이 변호사가 작성한 거다라고 해서 저는 아닌데 이게 변호사가 작성했을 리가 없는데 약간 그랬는데 7차 나오고 나서 이제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1차부터 6차까지는 변호사분이 작성한 게 아니고요. 7차는 변호사분이 내용은 적어 주신 겁니다. 근데 내용을 전달해 준 거고 이제 만든 거는 원래 올리시던 분이 이거 내용을 받아서 똑같이 워드에다가 이제 글자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일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법정을 겹정으로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올렸는데 변호사분들이 직접 입장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직인도 그러니까 뭐 그 법무법인의 직인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누가 작성을 했는지 변호사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봤더니 그러니까 보면은 제목이 이제 본안에서 본 사업의 본질을 다툴 예정임. 예, 예정임. 변호사분들은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예, 이런 문장 잘 안 써요. 예.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사실은 고지식하냐면 발언이 썼으면 법무, 법무법인 발언입니다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삼자화법이에요. 발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본인 얘기는 많이 안 써본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1인칭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분이어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에 대해서 보고서나 어떤 그런 뭔가 자료에 대해서 내용 쓰는 거는 해보셨어도 본인 얘기를 써보시지는 사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으로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발언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법무법인 발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두 줄 작성한 입장문이다까지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춰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원래 이거를 작성하던 분이 갖다 붙인 거고요. 이 법무법인에서 보내준 거는 쌍방이부터 생각합니다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추측을 좀 해보면 약간의 좀 지금 뭔가가 좀 뭐랄까 어색한 뭔가 좀 관계가 있어요. 지금 두 분, 이 법무법인하고 이 3인방 측하고.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게 뭐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은 거는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의뢰인보다 나서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입장문을 써주면서 자 이거를 SNS에 올리시고 자 이 내용을 내일 언론에 배포하시고 자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하시죠.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다 의뢰인이 짜야 됩니다. 그냥 그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하는 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옆에서 조언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거지 변호인이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서서 하는 경우는 검찰하고 대립할 때 그러니까 그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재벌 3세가 살인자로 그거를 뭔가 누명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 자료를 찾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저도 재밌게 본 그 1,000원짜리 변호사 그리고 우영우 변호사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하고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뭔가 변호사가 막 증거도 찾고 막 조사하고 잠복도 하고 막 이러지만 이렇게 변호사끼리 대립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나서서 막 하지 않습니다. 가족 신청이 기각됐을 때 변호사가 물어봤을 거잖아요. 이 가족 3인방의 가족분들한테 항고할 거냐 그랬을 때 분명히 항고한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설명을 했겠죠. 아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외에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3인방 측에서는 있다. 엄청난 증거 자료가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갖다 달라. 그래서 항고를 가겠다. 아마 그랬겠죠. 아마 변호사한테 갖다 준 게 1차부터 6차까지의 입장문에 아마 자료였을 거예요. 이 바른 변호사가 지금 이 갤러리에서 너무 무시받고 있는데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1차부터 6차까지 입장문의 그 자료들을 변호사한테 아마 갖다 줬을 거고요. 그러면 판단을 했겠죠.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바른 변호사 측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안 되니까 다른 자료들을 갖고 와라. 아마 다른 자료가 또 있다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료는 없고 이 6차까지 입장문의 자료들은 갖고 갔는데 변호사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거를 입장문으로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한테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 너가 당신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게 엄청난 증거인데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냐? 라고 해서 이제 입장문을 올린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그러니까 항고 이유서를 제출을 안 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그러니까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뭐 부장님이든 뭐 위에 과장님이든 자 이거 기획안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직원이 만일에 이 월요일까지 자료를 못 내게 되면 최소한 전주 금요일에는 연락해서 제가 이제 이거 기획안을 못 낼 것 같습니다. 뭐 이래서 못 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항고 이유서를 기간 동안 제출을 안 했다는 거는 이 부장님이 월요일도 아니고 한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을 기다려 준 거거든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 변호사, 법무법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예. 법원에서의 어떤 그 법무법인을 생각할 때. 근데 뭐 이런 이런 상황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뭐 다 알기는 알지만 그냥 법무법인 측에서는 진짜 좀 그 바른 측도 굉장히 곤란한 아마 상황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7차 입장문 보면 이 변호사분들의 스타일이 변호사분들의 스타일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잘 씁니다. 그래서 판단, 뭘 하면 판단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자주 잘 쓰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은 이 글에서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딱 그 정확한 본인들의 팩트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항고를 하면 재판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마치 이제 이렇게 재판부 변경이라고 하니까 뭐 재판부가 이제 있다가 갑자기 어떤 법원의 이제 사유로 인해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간이 뭔가 이 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뭐 그럴 수 있는데, 재판부 변경은 그냥 항고가 가면 재판부가 변경이 돼요. 원래 바뀝니다. 그래서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이거는 이 항고 이유서를 늦게 제출할 만한 사실은 이유는 아니죠. 기각 결정되기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전에 지금 거의 2주가 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전체 7자 입장문 보면 본안 소송을 가겠다, 이 측에서 뭐 바른이든 이 3인방의 부모님이든 본안 소송을 가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본안에서 판단이 될 것이다. 아마도 바른 측하고도 지금 아주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매끄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이후에 어떤 선임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마 픽스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끄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변호사님들도 이 3인방의 가족분들은 그냥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부정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뭐 성공보수 이런 거를 정산하고 할 때 계약서 쓴 거 가지고 이게 변호사의 관행인가요? 약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 판결은 졌는데 성공 보수를 줘야 하나요? 이게 변호사의 관행인가요?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는 좀 변호사님께서도 예,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대형 로펌은 시스템대로 움직여요. 대형 로펌들이 더 승률이 좋으니까 더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대형 로펌으로 정말 자본도 넉넉하고 뭐 그리고 또 여유도 있고 뭐 주변에 또 사람도 많고 하면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대형 로펌으로 가는 무조건 다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형 로펌을 이용할 정도의 사건이어야 대형 로펌이 좋은 거고 사실 대형 로펌에서 봤을 때 이 건은 너무 사실은 하찮은 일이에요. 예. 뭔가 열심히 하기도 어려워요. 증거 자료도 사실은 뭔가 제공을 해줘야 이거를 뭐 작전을 짜고 할 텐데 증거 자료도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수임료도 엄청 비싸죠. 예. 수임료도 비싸고 성공 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저도 정확히는 여기가 얼마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성공 보수라고 이름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사건을 봤을 때 변호사가 약간 질 확률이 높으면 저도 받는 걸로 계약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건에서 저도 성공 보수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우마다 다 달라서 소송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어쨌든 중소규모의 법무법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추측이건데 이 이후에는 바른이랑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서로 사실 이제는 약간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게 뭐 돈 문제건 아니면은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건 예, 그냥 약간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아예 선임이 되어 있으면 법무법인 측에서 직접 입장문을 만들어서 보내주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이쪽에서 뭔가 저희 측에서 뭔가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글만 이렇게 보내준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은 약간 지금 미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몇 건이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예, 여러 건이 굉장히 진행될 수가 있어서 사실 그러면은 바른이랑은 못 갑니다. 이거는 예, 정말 집 하나 팔 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바른이랑은 같이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지금 했죠. 예, 전홍준 대표 어드렉트 측에서 이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소식 듣고 와 진짜 진짜 내공이 있으시구나.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기게 되면 의뢰인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도 똑똑해집니다. 예, 의뢰인이 사실 멍청하면 변호사도 멍청해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의뢰인이 제공해야 되고 어떤 작전도 뭐 제가 이번에 뭔가 이런 거 이제 보도 자료를 기사를 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변호사가 그거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빼시죠. 이제 변호사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언론 뭐 보도를 하고 이런 거는 의뢰인이 직접 하고 뭔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변호인이 알려주는 건데 자료도 안 주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한다 그러고 예. 이게 맞다고 자꾸 우기고 이러면 변호사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진짜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가 일을 잘하려면 의뢰인이 똑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법무법인을 가든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서에 안 가보신 분들, 뭐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찰서
뭐 이런 법 이렇게 가면 무조건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피의자. 그러니까 피의자는 좀 헷갈리니까 그냥 가해자라고 할게요. 무조건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될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도움되는 게, 만일에 제가 누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피해자잖아요. 때린 사람이 가해자고. 근데 잘 화해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금 누구 폭행건으로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경찰서 가잖아요. 저는 맞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들어가면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린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가 이제 따지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봤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 하잖아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고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지, 뭔가 때린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신고한 사람을 피해자 입장으로 일단 놓습니다. 이제 폭행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 때린 사람이 저랑 잘 화해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져갖고 팔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골절이기 때문에 전치 3주, 4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뺨을 맞았기 때문에 철과상이라서 전치 2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근데 만일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때린 게 뭐 증인도 없고 CCTV도 없다, 그래서 증거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가 되고, 왜냐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덜 다친 사람이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CCTV 없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억울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CCTV가 워낙 많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적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홍준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딱 전홍준 대표가 취하는 스탠스는, 지금 여기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아마 고소가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가 들어가려면 이제 피해자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안 하면 3인방이 사실 본안 소송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만일에 그 이후에 기각이 된 후에 본안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전홍준 대표가 취하는 거는 그냥 맞고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그냥 맞고소하는 정도의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해지 통보를 하고 전홍준 대표가 먼저 고소를 하면 피해자 입장이 되는 거죠. 전홍준 대표가, 예, 피해자 입장이 되고, 이쪽은 이제 그 소장을 받으면 이제 맞고소를 해야겠죠. 고소를 했다는 거는 제 추측입니다. 네, 제 추측이고요. 근데 아마 하지 않았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통보를 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고소를 하는 거는 뇌피셜입니다. 이건 뇌피셜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막 어떤 분들은 형사고소는 가지 말아달라, 뭐 어떤 분들은 형사고소로까지 가야 된다, 뭐 형사고소는 못 간다 하는데, 사실은 형사고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전홍준 대표님이 뭔가 냉정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형사고소는 가야 됩니다. 형사고소, 그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민사도 같이 가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민사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손해배상만 민사만 가게 되면 진짜 오래 걸려요. 예. 기업 손해배상 이런 거는 막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예, 질질 끌고 막 이렇게 되면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민사로 손해배상 가면 1년 안에 판결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형사고소도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형사고소를 가야 이게 판결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어트랙트 갤러리의 글들이 갑자기 그 해지 통보가 나온 다음에 사라졌죠. 그게 아마 이제 변호사 측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이제 발언 측에 이제 저 어트랙트 측에서 이제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냐, 어떤 뭐 반응이 태도가 나올 수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어트랙트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 즉시 명예훼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이제 결정해서 갈 수 있는데, 이제 형사고소가 가면 전홍준 대표 측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면 지금까지 입장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한 내용, 이런 게 어떤 게 허위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나온 내용을 이제 민사에서 참고를 해서 손해배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냥 민사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관심도 없어졌을 때 아마 결과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형사는 가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그 3인방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전입니다. 왜냐면 다 같이 악플 어떤 글들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왜냐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알 인터뷰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장문도 있고, 그리고 갤러리에 올린 글들도 있고, 그거를 모두가 다 이 3명의 부모들까지 하면은 9명, 그리고 또 10명,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글을 올리고 다 같이 SNS에 올리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누가 올렸냐, 이 계정에 누가 올렸냐, 이게 누구한테까지 동의가 된 거냐, 이게 누구와 같이 공모가 된 거냐. 그러면은 이제 개개인마다 이 명예훼손의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조사를 통해서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이거에 대해서 가담을 많이 하고, 누가 더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구는 또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이제 이게 가려지게 되겠죠. 9명, 10명, 11명 이분들 중에서 누구는 어떤 형벌, 누구는 어떤 형벌, 이런 게 다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손해배상금도 거기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개인전입니다. 이제 한 팀이 아니에요. 이제 밝혀낼 수 있냐고요? 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이버 수사대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DC 인사이드나 이런 곳들은 해외 계정, 트위터나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트위터도 사실은 그거 조사해서 다 요즘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갤러리는 무조건 조사됩니다. 그래서 지웠다고 해도 그거 다 남아요. 그래서 다 조사하면 이제 누구 부모님은 글을 몇 차례 올렸고, 누구 부모님은 어디에 뭘 했고, 이게 이제 개개인마다 다 이제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도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할 경우에 구속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금이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또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전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시고요.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파급력이 얼마나 있냐, 이것도 있지만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냐, 그리고 또 얼마나 악의적으로 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구속이 된다, 무조건 뭐 벌금 100만 원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아직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사실 이제 그 다 나오게 되면 진짜 뭐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생각했을 때 아 심하다, 이거는 구속감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전에 개개인 이제 따로다, 이제 한 팀이 아니다,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알려드립니다.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알은 막 저는 모릅니다. 그 알을 이제 그 알 내용 들은 거 없고요. 그냥 제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에 대해서 예전에 막 어디 누군가 막 누가 뭐 SBS랑 뭐 그 템퍼링 업체랑 결탁을 하고 막 그다음에 거기서 뭐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막 하고 뭐 오디션 프로를 띄우기 위해 막 뭔가를 했다,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템퍼링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격화하지? 약간. 그리고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관계자분들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약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나 그런 얘기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사실은 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디스패치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키나님 인터뷰가 나왔을 때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이제 그 할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사실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틀리더라도 그 곧 이제 밝혀질 거니까 그냥 제가 입장을 좀 그거를 좀 추측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이렇게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런 뭐 탐사보도 이런 시사교양프로가 조사를 들어갈 때는 그런 거는 이제 막 찾아가서 계속 조사하고 알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방식이 똑같지만, 이렇게 서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거는 보통 일단 제작진은 중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트랙트, 그리고 그 피프티, 그리고 아마도 이제 더기버스를 중간에 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 당사자들 인터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홍준 대표, 여기는 안성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멤버들. 근데 뭐 이 당사자들의 이제 인터뷰는 못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 못하게 되면 이 측근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홍준 대표의 측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트랙트의 이제 팀장님이 나오셨죠. 그리고 안성일의 측근 이제 백이사, 그리고 멤버들 피프티의 측근 가족들, 이들의 이제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에 뒷받침해줄 사람들을 물어봐요. 혹시 뭐 이런 뒷받침해줄 사람들이 있냐, 뭐 얘기해줄 사람이 있냐, 뭐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그 백이사가 그 해외 누구 기자죠? 뭐 기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줬을 거고, 그리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트랙트 측에서 뭔가 연결해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트랙트 측에서는 사실 이 팀장님이나 사실 누가 나와서 어트랙트 입장을 얘기하기는 사실 뭐 제가 갑자기 가서 어트랙트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트랙트 측에서는 자료를 제공했죠. 근데 그 자료가 아마 뭐 10장이 뭐 이러진 않았을 거고 아마 몇십 장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PPT 측에서는
뭐 부모님 여러 명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중간에 있는데 이게 왜 흔들리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게 아마 제작진 측에서는 완전히 쏠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관계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어트랙트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똑같은 중간의 입장에 있다가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만큼 뭔가 이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는 그게 오해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내부 관계자가 나오는 순간 어트랙트는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가 신빙성이 더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쏠리고 그걸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어트랙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막 다 면밀히 분석하고 시간대별로 대입하고 막 이거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내부 관계자가 딱 나와서 어트랙트는 지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들 얼마 평가에도 나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뭐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는 순간 그냥 어트랙트의 주장 이걸 아마 서류도 제대로 안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내부 관계자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 거다라는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그 바른의 변호사가 SBS PD 출신이다. 그것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예. 이게 PD를 하다가 변호사를 했으면 사실 얼마나 PD를 뭐 몇 년 했을까요? 뭐 진짜 뭐 10년 하다가 변호사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1년, 2년 아니면 길어봐야 진짜 5년인데 그런 PD가 변호사가 돼서 어떤 방송국하고 뭐 유착 관계를 갖는다. 예, 회사에서 이거 여기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PD가 100명도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순간부터 그냥 어트랙트의 뭔가 주장은 일단 프레임이 그냥 씌워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PPT 멤버들 측으로 뭔가 유리하게 해야 된다. 예, 라고 그냥 판단을 한 거죠. 예. 왜냐면 내부 관계자만큼 사실은 어떤 그 뒷받침 그 확실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관계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그 알도 그렇고 그 알도 그렇고 이 전체 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트랙트의 자료나 뭐 주장이나 이런 건 다 무시가 된 거고요. 아마 무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사주했는지 누가 섭외를 했는지 이런 거는 다 밝혀지겠죠. 예. 그리고 아마도 이 PD는 제가 사실 이거 다시 보기를 안 봐서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멤버들이 편지를 직접 전달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추측인데 멤버들하고 제작진은 한 번은 만나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방송에는 나가진 않았지만 아마 만나서 이런 뭐 어트랙트에 대해 뭐 이런 자기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직접 했을 거고 그게 왜냐하면 그 정도의 템퍼링 업체에 그 정도의 교묘함이 있으면 아마 이거 PD 연출하시는 PD님 직접 만나서 좀 너네 울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가능성 있는 거는 멤버들을 만났는데 인터뷰나 이런 게 방송에는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제작진 측에서 그러면 손편지를 좀 써서 전달해달라. 예,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예, 그 정도는 사실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이제 어쨌든 잘못된 거는 제가 이제 그 아래서 PPT
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뭐 다다음 달에 이제 방송이 나가겠지? 뭐 다음 달 말이나 다다음 달에 방송이 나가겠지 했는데 한 2, 3주 2, 3주 만에 방송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송을 하지? 라고 굉장히 놀랬었는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아예 이제 그할 제작진도 속았을, 완전히 이제 속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언제 방송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이거 전에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정도는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뭔가 기간을 좀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막 조사하고 이랬을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알 입장을 조금 더 뭔가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PD가 막 오래 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제가 오래 하는 PD가 보통 한 3년 정도 하고요. 대부분 다 1, 2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 다들 맡기 싫어한대요. 이 시사경 이 국에서 보통 PD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맡기 싫어해서 보통은 이제 귀양 보낸다 정도 할 정도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나면 이제 보통 1, 2년 정도 끝나고 나면 굉장히 장기간 휴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근데 이제 모든 PD들이 다 같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프로는 집요해야 되고 막 정말 악착 같아야 되고 정말 막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이 건으로 이거 할 때는 약간 멤버들 만나서 막 앞에서 울고, 그리고 내부 관계자라고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문제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치우친 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을 받고 뭐 아니면은 뭐 그 템퍼링, 그러니까 뭐 안성일 안성일 대표랑 뭐 어떤 관계로 뭐 바른의 변호사 중에서 뭐 PD가 있어서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예. 디스패치가 맞죠. 예, 디스패치가 멋있죠. 예, 대단하죠. 예. 예,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은 저는 이제 봤을 때 그냥 뭐 그렇게 뭔가 어떤 뭔가 모의하고 모략이 있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무능력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 그리고 그냥 뭔가 영웅심이 있었다. 예. 뭔가 이거를 방송하면 이들한테 정말 내가 이제 어떤 영웅이 될 거야. 이들이 나를 고마워할 거야. 이런. 예. 그래서 사실 이 프로에 맞는 PD들이 모두 다 막 집요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라서, 저는 그냥 그 PD님은 이 프로랑 잘 맞지 않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뭔가 막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프로는 안 맞는 분 아닐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PD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잘하는 PD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PD도 있을 수 있고, 그게 1, 2년 하다가 아무래도 한지 좀 오래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처음 오고 맡은 지 얼마 안 되면 사실 이제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PD가 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로 그 내부적인 어떤 거래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구속된 PD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로 잘렸을 거예요. 예. 근데 잘리지 않고 이번에 또 이번에 또 하나를 맡았죠. 예. 그런 거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건 같지는 않고,
그냥 안 맞는 분이다. 예, 그냥 이거랑 좀 안 맞는 분이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그리고 그렇게 그냥 원아웃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정말로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안 돼서 실수를 한 거라면 자르진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의도적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뭐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해고 처리가 되겠지만 그냥 무능력해서 그냥 내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해고시키진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알 같은 경우는 이 내부 관계자라고 나온 사람이 정말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말 이 전체적인 거에 큰 잘못을 했으니까 사실 SBS가 이분을 고소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한 거니까 SBS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내부 관계자를 뭐 그 전에 이 연기 뭐 섭외가 된 연기자 뭐 이런 사람으로 알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오히려 SBS가 고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야 사실 진짜 그 일반 다른 대중분들도 좀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게 되면 진짜 이러다가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 아닐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을 고소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실 다른 어떤 사건에서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가스라이팅 전문가여도 너무 그분을 신격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 그렇게 뭐 대단한 분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분이 더 대단하지 사실 그분 이 정도 예, 지금 그렇게 신격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곳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해외 비즈니스를 맡아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 일을 하니까 그러면 뭐 PD들 몇 명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건 여기서 이제 이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저분이 어떤 방송국의 PD하고 막 모두하고 다 친하고 막 모든 변호사들하고 친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여기 이제 그냥 일반 대중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관계자분들, 관계자분들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민감한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오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어저께 방송인가 그저께 그 방송에서 정림매님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는 거 타임테이블대로 쭉 보다 보니까 보고 그리고 키나 아버님의 그 통화 내용이 나온 걸 보고 이게 이제 그 퍼즐이 맞춰졌어요. 근데 와 이게 이 작전이었나? 약간 이렇게 무서운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전홍준 대표랑 근데 이걸 다 아시는 내용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홍준 대표랑 그 안성일이랑 둘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는 전홍준 대표, 해외는 안성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해외 비즈니스는 이제 그 사람이 맡아서 하고 국내는 이제 전홍준 대표가 이제 맡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해외 유통사랑 본사랑 아니 전홍준 대표랑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이제 투자나 유통 관련해서 해외 유통사 본사랑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외 담당자니까 해외 본사에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그 한국지사, 한국지사에서 전홍준 대표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여기까지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지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비즈니스라 전홍준 대표랑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뭐 주변 사람한테 어트랙트 대표님 연락처를 물어봐도 전홍준 대표 연락처를 물어봤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 본사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트랙트 대표님 전홍준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아웃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 나온 내용은 전에 이제 바이아웃 제안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한국지사에다가 전화해서 이런 거 지금 바이아웃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확인 좀 해봐라 라고 하니까 한국지사에서 전홍준 대표님한테 당연히 대표님이니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전홍준 대표가 이제 처음 들은 거고 그건 아니다 이제 뭐 굉장히 놀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안성희 씨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마 그건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거짓말을 했겠죠. 뭐 이게 아마 오해를 한 것 같다. 뭐 그냥 투자금 얘기하면서 투자금 못 갚으면 뭐 이 판권 같은 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 얘기한 게 아마 그쪽에서 좀 오해를 한 것 같다. 전달하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한국지사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만일에 거기랑 완전히 틀어졌으면 전홍준 대표가 거기랑 다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다음에도 계약서를 주고받은 거 보면 이제 그게 오해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지사랑 계약서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독소조항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독소조항이 이제 그거잖아요. 법정 분쟁이 갈 경우에 위약금을 2배인가 3배로 받은 돈의 2배인가 3배로 줘야 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의문이에요. 이거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위약금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2배, 3배는 어쨌든 확실하지 않으니까 위약금이 있다. 그러면 위약금이 어쨌든 준 돈보다는 많잖아요. 준 돈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만일에 200억이다. 그러면 200억을 한꺼번에 제가 주지는 않거든요. 한꺼번에 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쯤이면은 계약할 때는 한 50억쯤, 50억쯤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 이후에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법적 분쟁이 가면 만일에 2배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2배라고 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 분쟁을 가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죠. 전홍준 대표가 그 투자사한테 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사인을 했으면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키나 아버님 통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권이랑 멤버들이랑 다 넘어오는 조건으로 100억 50억에서 맥스 100억을 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홍준 대표는 이거에 사인을 했으면 위약금을 까주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위약금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 얼마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50억 받았다, 뭐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합의금이 되겠죠. 얼마의 합의를 봐서 이제 판권이랑 멤버들을 다 넘기게 되는 그런 독소조항 계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투자사, 이 유통사 측에서 과연 이거를 법정 소송 갈 거를 미리 알았느냐. 미리 알았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템퍼링 업체가 저희 이제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저희 이거 법정 분쟁 갈 거니까 이 계약서에 이런 거 조항 넣으면 나중에 위약금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위약금 까주는 조건으로 멤버들하고 판권 다 받으면 된다. 이거를 만일에 사전에 모의했으면 이거 진짜 무서운 작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관계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이거를 이런 계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고 있고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저도 그 독소조항 그거는 저도 처음 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독소조항이 있으면 소속 아티스트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그 유통사 측에서 모든 투자 계약을 할 때 이 독소장이 모든 회사에 다 들어가는 조항이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건 원래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다른 회사에는 하나도 없는 조항인데 갑자기 여기 어트랙트에 제안하는 계약서에만 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무서운 조항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무서운 작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저는 그거 키나 아버님 통화 얘기 듣고 딱 그게 생각나는데 시간대별이 제가 이게 안 맞춰져서 사실 그러다가 정리맨님이 스케줄 딱 확인해 주는데 그 스케줄대로 이게 딱 나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뺏길 수가 있었구나. 법정 소송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게 뺏기는 상황인 거죠. 예. 그냥 뭐 법정 소송에서 이긴다 진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법정 소송 가는 순간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 위약금을 그냥 까주는 조건으로 판권이랑 멤버들을 다 넘겨야 되고 그거를 다 비밀로 해야 되고 예, 이게 엄청난 작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마 이제 그 전홍준 대표님이 뭐 찾고 있을 테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 계약한 계약서들 이런 것들 이제 좀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있으면 사실 뭐 그거는 다른 데에도 다 회사가 다 있다 그러면은 뭐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없으면 없는데 여기만 있는 거라면 진짜 무서운 조항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쵸 극단적으로 신체 포기각서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진짜 좀 무서웠어요. 그거 보고 진짜 좀 제가 만약 그 입장이었으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전홍진 대표님이 진짜 무서웠다고 얘기한 게 좀 그 부분이지 않았나. 예. 왜냐면 정말 1분의 시간이잖아요. 정말 사인 한 번만 도장만 딱 찍었으면 그대로 다 날아가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무서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 키나 아버님하고 통화하면서 진짜 웃긴 건 제가 그냥 생각하면 이게 아마 200억 프로젝트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100억은 멤버들한테 이제 25억씩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억은 거기에 이제 먼저 나가는 50억이랑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위약금이 얼마까지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바로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100억 얘기했다가 자기가 챙길 돈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100억, 맞다. 내가 여기서 챙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로 50억에서 맥스 100억이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거기서 자기 돈을 좀 챙겨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전체 금액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100억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50억에서 맥스 100억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저는 먼저 50억은 나가니까 이제 못 챙기는 거고, 50억에서 얼마를 이제 자기가 챙기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전체 이제 넘어가는 프로젝트로 한 2, 30억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챙기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얘기한 부분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억 얘기했다가 자기가 뜨끔 놀래가지고 100억, 저 50억에서 맥스 100억 딱.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조항이라서 예,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자분들이. 키나님 이제 수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이제 30% 받냐, 30%의 4등분이다 막 이렇게 뭐 받냐, 그러면서 이번 달에 뭐 2억을 받는다. 근데 제가 그 명확히 할 거는 좀 명확히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티나님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정말 명확히 따지는 건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예전에 좀 이제 얘기하면 계약서에 예전에는 한 팀이면 다 같이 계약을 했어요. 예, 다 같이 계약을 해서 그 한 계약서 안에 뭐 4명이면 4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볼 때 그 중에서 한 명만 해지가 돼도 이 계약은 다 해지가 됩니다. 예, 다 깨져요. 그러니까 한 명만 깨져도 그냥 이 계약 자체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는 틀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단어 뭐가 잘못된 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찍찍 긋고 같이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양측에서 협의를 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같이 돼 있다 그러면 틀이 바뀔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한 명이 나갔는데 다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별로 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계약을 하고, 왜냐면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팀 계약은 어쨌든 팀으로 뭔가 계약된 거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 다 깨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정확히 할 거는 키나님도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있는 권리는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걸 보장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정확히 따져서 뭐 4등분을 해줘야 되고, 지금부터는 진짜 전홍준 대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줘도 할 말 없는 거고요. 1000만 원을 줘도 할 말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전홍준 대표의 마음이에요. 사실 안 줘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왜냐면 지금 계약 해지 통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찌됐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계약 해지를 해도 키나님이 소송할 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어요.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때부터는 그냥 전홍준 대표의 모든 건 다 선택이다. 예, 전홍준 대표의 마음이다라고. 예, 마음이지 막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홍준 대표가 안 주겠어요. 예, 사실 그냥,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부담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들 보란 듯이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은 이제 해서 뭐 정말 그 회사가 어트랙트가 막 진짜 뭐 너무 힘들어서 막 망하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아마 키나님은 그냥 이 회사에 있는 한은 뭐 뭔가 먹고 살 걱정도 없을 거고, 이제 뭐 어머님도 이제 고생하셨는데 어머님도 이제 뭐 장사 안 하셔도 될 거고,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어떤 가수 활동을 했는데 성공하냐 못하냐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사실 장담할 수 없지만, 그냥 전홍준 대표님이
서운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예, 않으실 것 같다.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막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는 아닙니다. 그냥 예, 그거는 지금부터의 계산법은 다 전홍준 대표가 정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새로 어떤 활동을 하시던 간에 그것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추측하죠. 피프티 음원 뭐 직접 투자금은 넘었다고. 예, 아마 넘었을 거예요. 예, 직접 투자금은 아마 넘었을 거고요. 예, 이제 사실 간접 투자금까지도 못 줘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키나님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분이면, 그분이라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작권 저작권도 그 0.5%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0.5%는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얘기됐던 거를 찾아오면 어, 꽤 되겠죠. 예, 꽤 될 거고, 사실 저작권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서 서로 이거를 증명해내는 어떤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 어쨌든 저작자 본인이 나서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면, 그거는 저작자 지분은 당연히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소송이 걸리고 막 이렇게 법적 싸움을 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긴 하죠. 예, 키나님 작사 부분도 근데 그것도 작사를 본인이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키나님이 작사를 한 거를 만일에 뭐 그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해주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다, 저 작사는 내가 한 거다, 그래서 0.5% 그냥 내가 준 거다 라고 하면, 이 가짜 사인 한 것만, 만약에 본인이 사인 안 했다고 했으니까요, 키나님이. 그러면은 가짜 사인 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거지, 그 이 저작권 지분은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키나님이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6% 받기로, 뭐 7.5%인가요? 7%인가? 그걸 받기로 한 어떤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 작사에 어떻게 본인이 어느 정도 작사에 참여했는지, 내가 쓴 노트 뭐 이런 컴퓨터에 기록된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쉽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이제 랩 부분은 키나가 다 했다고 한 것도, 이제 저것도 이제 상대방 측에서 뭐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를 위해서 저렇게 그냥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냥 이 중간 입장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무조건 자료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도 참작은 되지만, 예, 무조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법원은 그렇게 뭔가 그 사람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어쨌든 당사자잖아요. 그냥 각자의 얘기니까. 예, 근데 그 확실한 팩트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예, 그거는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냥 너가 작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뭐 어떤 증거가 확실히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컴퓨터에 기록해놨던 뭐 써놨다, 근데 그 파일의 어쨌든 그 로그 데이터 보면은 언제 썼는지, 뭐 언제 수정했는지,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디 노트에 써놓은 거, 뭐 핸드폰 저장해 놓은 거, 그리고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게 어찌됐든 자기가 뭐 가사가 뭐 20줄인데 20줄이면 뭐 거기서 이제 뭐 5줄을 내가 한 거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저작권을 사인을 가짜로 한 거는 금방 밝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분 싸움은 이제 좀 다툴 여지가 있죠. 피프티 이 이름이 아깝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운 거는 저도 아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전홍준 대표의 결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요. 이게 이제 멤버 바뀌어서 정말 잘 돼요. 정말 잘 되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매하게 되거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다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만 한 5년만 지나도 사실 잘 몰라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음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사진은 안 없어지잖아요. 이 원 멤버들의 사진들은 그러면 뭐 이 사람하고 왜 다른 사람이냐, 얘 어디 갔냐, 뭐 지금 너희보다 지금 옛날 뭐 누가 더 낫다 막 이런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을 그러면은 계속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새로운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견디면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잘 되면은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없겠죠. 근데 안 되면 뭐 이래서 안 된 거다, 뭐 바뀌어서 안 된 거다, 막 이런 거를 새로 바뀐 멤버들이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사실 스트레스라서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알려지는 쉽게 어쨌든 이름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도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동의가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뭐 누가 더 이렇게 이름을 유지하는 게 더 맞다 아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해야 된다 막 이게 그거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진짜 그 전홍준 어트랙트 측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새로 꾸려지는 멤버들이 감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성공한 거에 비하면 이게 팬덤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 정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진짜 뭐 어떤 뉴진스 뭐 블랙핑크 이 정도의 팬덤이라면 끌고 가야죠. 예.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왜냐면 그 한 곡이 알려진 것만으로 그 이름에 대한 그렇게 인지도가 효과가 클까? 그게 뭐 해외에서 그렇게 이름 하나만으로 그렇게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먹힐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의 결정은 누구도 아니라 어트랙트 측하고 뭐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멤버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3인방 3인방에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서 진짜로 갑자기 이 3인방이 비슷한 이름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해버리면 또 그게 엮이거든요. 예. 근데 뭐 10년 후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실 그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이름하고 똑같이가 아니고요. 연상될 수 있게 그 본인이 그 이름을 어딘가에 올리고 어딘가에 쓰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원조 그 멤버시 어느 팀 멤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실 어딘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계속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어쨌든 뭐 결정이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쉽게 그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에 옆에 가로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름에 옆에 이제 피프티 이렇게 쓰면 어쨌든 검색하면 나오니까. 예. 그리고 사실 뭐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뭐 그들이 그 3인방에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두 번째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사실 제가 저한테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피드백이 있기를 바랬어요. 예.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는 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트랙트 측이든 아니면 뭐 어디 방송이든 그 좀 찾아와서 다시 좀 뭔가 회복하는 방법을 찾기를 사실 바랬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한 달 전 그리고 두 달 전 이게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만 했어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 거고 그 한 달 그 이전은 더 나았을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정말 하고 싶으신 걸까? 활동 가수나 연예인 활동을 하려는 걸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큰 착오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입장문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알려주신 거는 저희하고 그러니까 그 3인방하고 같이 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입장문 1번부터 5번까지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에 전홍준 대표가 진짜 가장 잘된 아니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된 거는 계속 만일에 이런 사람을 계속 갔으면 저는 한 2, 3년 안에 진짜 뛰어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회사 안 나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그 스타가 됐을 때 회사에 이런 사람은 회사 하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그래서 아마 오히려 안 나갔으면 2, 3년 후에 전호준 대표 못 버텼겠는데 이런 사람들이면 그래서 오히려 살렸구나 오히려 살렸구나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1번부터 5번을 보고 5번 입장문까지 보고 그리고 6번 입장문을 보고 이제 제작자들과 싸우자고 하시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싸움이라는 거는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싸움에 유리해지는 건데 그러면 내 편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자들 너네가 지금 마치 지금 사기꾼이니까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피해자야 라고 제작자들에게 지금 싸움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상황에서 만일에 이게 뭐 어쨌든 결론이 나서 그러면 결론이 난 다음에 활동을 하면 제작자 분들이나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있진 않겠죠. 예. 왜냐면 제작자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 소속사를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활동을 하실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좀 왜 이렇게까지 자꾸 하실까? 예. 그러니까 이 입장문을 지금 뭔가 내시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만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지금 계속 올리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른 그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막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다 안고 갈 짐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짐일 거라서 사실 걱정이 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정말 지금의 최선의 방법, 지금의 이 일주일 전에도 아니었고 달랐고, 그 2주 전에도 달랐고, 계속 달랐는데, 지금의 최선의 방법, 이 3인방의 최선의 방법. 그러면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지. 지금 전홍준 대표랑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지금 가수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아니면 뭐 제작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지금 이게 아니라 전홍준 대표의 편에 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이게 걱정돼서 그래요.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템퍼링이 아니었어도 템퍼링이라고 해야 지금 조금이라도 죄가 가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예, 템퍼링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맘대로 한 거라고 지금 해버리면, 저는 이 그 세 명은 이제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어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와서 진짜,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려달라고 사실 빌어야 돼요. 예. 그거라도 해야 지금, 그나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전홍준 대표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용서할 수는 없고, 용서를 기대하지도 말고요. 근데 10 정도 갈 거를 그냥 6, 7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홍준 대표가. 예. 그냥, 10 정도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거를, 그래도 지금 전홍준 대표 편에 서서 그래도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우선순위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쨌든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어쨌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면 그래도 10에서 한 6, 7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만일에 이 상태로 있다가 혹시라도 저 템퍼링 업체 저 사람이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노는 이제 나머지 이 3인방에게 모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일에 흐지부지 그냥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냥 어느 적당히 그냥 벌금 내고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노는 이 나머지 3인방에게 갈 거예요. 저 증거는 많죠. 증거는 많은데 또 저쪽에서 또 주장하는 게 어떤 게 또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안에서 따져봐야겠죠. 근데 지금 뭐 증거는 사실 많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구한
파일에 그 메일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서.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걸 이 표현을 사실은 녹화해 놨다가 이 저희 이제 영상팀이 너무 심한 말 같아서 사실은 편집하자고 그래서 뺐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다시 보니까 아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은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심청이를 만드세요. 따님들을. 예. 그러니까 지금 공양미 300석에 지금 물에 빠뜨리시는 겁니다. 예. 그러고 지금 살아서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무서운 거예요. 예. 그 거기 물에 빠뜨려 놓고 헤엄도 못 치는 애들 예. 그냥 살아서 돌아오겠지. 그게 지금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말 예.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가수를 하고 뭐 배우를 하고 연예인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이제 그냥 꿈도 꾸지 마세요. 예, 그냥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해외에 가면 되겠지. 그러면 예, 해외 어디를 갑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속사를 배신하는 경우는 정말 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회사를 배신한다. 이거는 그냥 아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예, 이게 아예 하지를 못하게 해요. 이런 어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아예 활동 못하게 합니다. 예. 근데 일본은 전체가 다 묶여 있어요. 하나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의 그냥 같아요 결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활동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방송이든 뭐든 다 못합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일본에서 못하죠. 중국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까지는 이거는 나라의 어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편한 시스템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근데 미국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녹음하는 회사가 있고, 녹음하는 레이블, 그리고 뭐 공연을 잡는 에이전시, 그다음에 그 기획하는 A&R 회사 따로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아무런 어떤 시스템이 없이 그냥 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진짜로 저희 이제 뭐 인디씬에서 직접 혼자서 곡 쓰고 혼자서 공연하고 연주하고 이런 팀들은 가능하죠. 예. 직접 다 하면 되니까. 근데 혼자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배신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아웃되면 정말 거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죠. 중국은 또 무서운 게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본안 얘기를 제가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지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용서받을 사실은 생각도 그냥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전홍준 대표 편에 서서 어쨌든 어떤 행동이라도 하셔야 된다. 예, 최소한 지금 이거를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잘 진짜 이제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 방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 그러니까 7차 입장문에서 본안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7차 입장문에서 이 여기 측, 이 3인방 측에서 본안 소송을 갈 거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본안 소송에서 이런 게 뭐 밝혀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본안 소송을 어떤 소송을 가서 이거를 따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바른 측에서도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예, 이런 소송이 들어올 거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전홍준 대표 측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랑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본안 소송이죠. 예, 본인들이 거는 소송이 아니라 이제 거기 본안 소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이제 근데 이제 뭐 누가 먼저 하는지는 봐야겠죠. 근데 보통 이제 소장이 도달하는데 보통 한 2달,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서로 법적 싸움이 되면 뭐 누가 먼저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맞고소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돼서 법적 다툼이 있을 거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되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을 이 3인방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사죠. 그냥 예, 서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민사 맞고소. 예, 근데 어트랙트 측에서는 전홍준 대표는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리고 형사고소에서 판결이 나오는 걸로 민사까지도 적용이 될 거라서 이거는 그런 누가 먼저 소송을 하던 간에 어쨌든 그 본안 소송입니다. 근데 뭐 누가 먼저 할지는 봐야죠. 근데 이게 건마다 사실은 수임료가 다 나눠져요. 네.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이제 개인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송이 다 나눠지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누가 더 어떻게 했는지 뭐 하면은 이제 소송 비용도 뭐 또 다른 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개개인들한테 또 소송이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소송비가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건의 소송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발언으로 계속 갈 수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대비 이거를 생각하면 뭐 한 건에서 무조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번까지 발언으로 갑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개개인으로 나눠지면은 이게 몇 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랑 계속 간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개인이 대형 로펌을 그렇게 계속 간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서는 다음에 지금 뭔가 진행되는 거는 법무법인이 바뀌지 않을까. 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가 대단한 거는 어쨌든 저도 이제 하면서 이 해지 통보를 사실 이제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액션이 나오면 어렵죠. 이게 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싸움이 안 돼요. 네.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작전 자체도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거에 대한 작전을 짜준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예, 지금 이미 이제 손발이 이제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도 이쪽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고 어쨌든 그 내공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작전은 짰을 거고 그 작전이 뭐 탁월하다 이렇게까지 판단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되는데 저기 동네에서 족구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국가대표 감독을 시키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제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만 히딩크인데 이 싸움이 사실은 되나요?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을 지금 억지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뭐 진짜 내 자료나 증거 자료라도 막 엄청나게 많고 진짜 잘못한 게 뭐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들 생각에, 예, 본인들 생각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입장,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에서 제일 최선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진짜 좀 뭐 저도 좋진 않지만 사실 그 자녀분들은 진짜 좀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지금 그 중에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누가 먼저 어쨌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느냐가 예, 참 미래를 많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전체는 안 돌아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전체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예, 처벌 받아야죠. 끝까지 처벌 꼭 받아야 되고요. 저도 그 전홍준 대표님한테 뭐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판례로 남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그냥 적당히 해서 끝나게 되면 이게 또 기억이 안 남아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계속 사실은 다른 분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나중에 가수를 꿈꾸고 자녀분들이 아이돌을 뭐 가수를 하려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든 전달돼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저희 선배님들이 너무 조용히 처리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선배님들이 다 저같이 이렇게 안 나서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조금 더 나서시고 조금 더 이런 거를 알리시고 하셨으면 사실 이 일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커지는구나 라고 알 텐데, 그래서 조금 이런 세부 내용까지도 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선배들, 저희 동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다 아는 내용이고, 워낙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얘기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안 알리니까 사실 이게 계속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대부분 처음 아셨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아셨고, 그리고 이렇게 외주 제작사에 맡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게, 매일 이 외주한테 맡길 때는 이 공용 회사 메일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사 메일을 꼭 그 회사 메일만 사용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정보예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만일에 이게 그 외주 제작사가 개인 메일을 썼으면 사실 이 증거 자료들이 다 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여기 들으신 분들이 다음에 주변에서 뭐 누가 가수하거나 뭐 누가 가수하는 분이
회사 계약을 깨고 나가려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돼서 알려지게 되면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참 숨겨져 왔습니다. 인디 씬에서는요 그냥 대놓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계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디 씬은 사실 그냥 대놓고 뭐 회사가 알던 뭐 하던 그냥 가서 아티스트 직접 만나고요. 근데 인디 레이블들은 소송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가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회사를 접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템퍼링을 당해서 접은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그 회사가 그 무조건 잘 뭐 다 잘했다 뭐 그런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템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디씬에서는 워낙 규모가 작고 투자금도 작다 보니까 그냥 예, 그냥 대놓고 뭔가 이렇게 비밀리에 작전 써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희 회사 뮤지션 누구 만나서 계약 얘기 중이라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예,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정말 뭐 이게 뭐가 있어야 소송을 걸겠는데 그냥 그때부터 계속 정말 어떻게든 어떻게 될까? 뭐 혹시 그냥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예,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 계약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계약 풀어주고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악랄한 분도 있습니다. 끝까지 예, 묶어두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인디 씨는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예,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 거는 사실 저희 이제 동료 제작자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이제 좀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3인방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최선의 방법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 전달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먹힐진 모르겠지만 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방송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할 얘기들 좀 쌓이게 되면 그때 또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뵐 수도 있고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